질문 2개 했어. 일단 첫 번째,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 맞지? 그러면 그 시간의 흐름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가 가장 첫 번째거든?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과학 영역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내가 나랑 처음 수업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 말해줄게. 내가 계속 뭔가를 되물을 거야. 그리고 말을 시킬 거야. 근데 내 말을 계속 따라하게 만들 거야. 오케이? 그거 원래 너네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 가면 하는 쉐도잉이거든? 근데 암기 과목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집 가서 혼자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아.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 말을 시킬 거고 그걸 계속 같이 따라하면서 외우게 될 거야. 알겠니? 그것만으로도 학습 효과는 올라가요. 다시,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다. 근데 이 역사라든지 이따가 우리가 배울 사회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다 묶으면 사회과학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사회과학. 그리고 거의 사회과학 대다수는 서양 따라간다. 뭐 따라간다고? 서양. 그 서양은 미국이 아니야. 영국이야. 어디라고? 영국 기준으로 보통 따라가. 그래서 시간의 흐름 또한 4등분을 할 건데 그 4등분을 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고대. 뭐라고? 그 다음은 이제 할 수 있지. 고대 다음 뭐야? 중세. 그럼 중세 다음은 뭐야? 근대. 근대 다음은 뭐야? 현대라고 한다 까진 이해했지. 그럼 여기서 다시 원래 중요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이벤트가 있어. 그 이벤트가 뭐야? 뭘 해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 이걸 이해했어야 니네가 원래 시험을 볼 수 있었어. 다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려면 2가지 이벤트가 필요해. 근데 그 이벤트를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할 거야. 그럼 뭐야? 혁명. 무슨 혁명인데? 그 전에 산업혁명 전에 하나가 더 있잖아. 시민혁명이요. 뭐라고? 이거 미안한데 이따가 통사할 때 똑같이 쓸 거야. 한국사 흐름, 세계사 흐름, 그리고 통합사회에서 우리 통사 2의 1단원이 정치거든? 뭐라고? 정치, 그리고 인권발달과 정할 때 또 할 거야. 이해했어요? 이번에는 거의 오늘 하는 수업 내용하고요. 통사 2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 내용하고 계속 흐름이 같이 갈 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공부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책 좀 이따 줄게. 아니에요? 잠깐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아주 간단하게 자, 뭘 만들어냈어? 네 거와 내 거요. 뭐라고? 네 거와 내 거. 결론 사유재산 제도요. 뭐라고? 사유재산 제도를 만들어내거든? 그리고 이 사유재산 제도는 사람들이 뭘 하게 만들어? 노력이란 걸 하게 만들거든? 뭐라고? 노력. 그러니까 자, 이 2개가 만나면 물자가 늘어나요. 뭐가 늘어난다고? 물자가 늘어나? 그런데 물자는 늘어나는데 뭐는 적어? 사람들의 월급은 적어요. 그게 니들이 알고 있는 뭐의 심화? 빈부격차의 심화. 뭐라고? 빈부격차의 심화. 그걸 자, 2가지 방향으로 가볼 거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고? 사상.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다수의 노동자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규칙성을 만들어냈어. 그럼 뭐가 되니? 그게 공리주의야. 뭐라고요? 근데 이 세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겠다. 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고? 사회주의요. 뭐라고? 사회주의가 이렇게 출현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중요해. 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뭐라고? 국가에서는 남아도는 물자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겠다. 뭐라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겠다. 그 나라에 강제로 팔겠다. 그 나라, 그 시장 이름을 뭐라고 한다? 3글자? 시. 얘들아, 이거 2개가요 식민지를 출현시킨 거예요. 뭐라고? 이 식민지의 출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제국주의의 출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이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 했니? 뭐 했어? 망했지.
그래서 잘 봐. 우리나라 근대사의 시작이 되는 기점. 누가 왕이 됐다였어? 고종이 왕이 되었다. 몇 년인데? 1863년이야. 몇 년이라고? 에서부터 니들이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로 배웠어야 되는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다. 그 사건 이름 뭐야? 한일 병합 조약 몇 년이야? 정신 차려. 1910년이요. 몇 년이라고? 자, 이걸 원래 선생님은 이 근대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예전 용어를 끌어다가 나는 붙여 구한말. 뭐라고 붙인다고? 자, 이게 구한말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 구한말이 너희 한국사 1 교과서의 3단원이야. 몇 단원이라고?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였어. 맞니? 여기서 한 번 더. 자, 서양 기준으로 고대와 중세라고 부르던 이거. 맞지? 이걸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땐 뭐라고 한다?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전근대사. 전근대사는 언제부터야? 원래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나라 이름 기준으로 해보는 거야. 나라 이름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뭐 있었어? 에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한 거야? 조선까지. 의 왕에서 왕으로 사건에서 사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이게 몇 단원이었어? 이게 1단원이요. 뭐라고? 1단원. 근데 이 시대 전체의 외교관계, 그래서 대외관계, 혹은 수치체제, 경제체제, 혹은 문화 파트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걸 몇 단원으로 갔단 거야? 2단원. 뭐라고? 2단원. 그럼 봐봐. 1학기 한국사 1은 정리가 끝났어. 여기서 내가 이거 우리 이미 배운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끌고 오는 이유는 두 가지야.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세계사의 흐름이 한국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 시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럼 그때는 그냥 진짜 단순 암기 과목이 돼버려. 그러면 고난이도 킬러 문항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 한국사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첫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배경 지식이 되는 시간의 흐름과 뼈대와 그에 따른 세계사적 배경까지 미리 녹여서 수업을 다 해줘. 이해했어? 그래서 첫 수업이 제일 중요해 원래. 알겠니? 요게 하나. 그럼 다시 봐봐. 고대와 중세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다고? 전근대사. 그러면 근대와 현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근현대사. 뭐라고 부른다고? 근현대사. 한국사는 그래서 몇 등분해서 배우는 거라고 원래? 2등분. 몇 등분이라고? 2등분. 그 다음 거야. 구한말까지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한국사 1이라는 것과 한국사 2라는 걸로 나누잖아. 맞지? 근데 한국사 1, 1, 2, 3단원, 한국사 2, 1, 2, 3단원 이러면 좀 얘기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일단은 한국사 2의 1, 2, 3단원을 그냥 가칭으로 4, 5, 6단원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를 거라고? 4, 5, 6단원. 이거 뼈대 잡아놔야 우리가 시험 범위를 예측하고 공부할 수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잘 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계기는 뭐였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래서 뭐가 출현했고? 제국주의. 그게 우리나라에 뭘 불러왔다? 구한말. 맞아? 구한말의 결과값 금방 말했네. 뭐라고 했어? 이제? 뭐라고 했어? 이름 뭐라고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자 언제 시작됐어? 좀 있잖아. 한일 병합 조약. 몇 년이라 그랬어? 10년. 여기서 이제 친일파와 한국인을 가를 거야. 여기 끝숫자 뭐 들어가야 되는지 맞춰봐. 끝숫자. 죽는다. 몰랐네? 아니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냐고. 여기에 연도 1045년. 그렇지. 다시 다같이 1945년 몇 월 며칠? 여기 짱깨가 많이 섞여있어. 여기 아주 친일파 나라 팔아먹을 것들이 너무 많아. 다시 뭐라고? 1945년 8월 15일 뭐 한 날이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 광복절. 맞아? 그럼 여기서 몇 년 동안 지배당했어?
몇 년 동안 집에 나간 거야? 이거 몇 년치 역사야? 이렇게 덧셈 뺄셈 잘못해서 35라고 낚이는 사람들이 많아. 36년간이에요. 몇 년이라고? 그래서 이걸 약간 원래 일제치하 36년 이렇게 불렀었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 봐봐. 구한말은 대략 몇 년치야? 50년치. 50년치 역사였는데 시험범이었어. 맞아? 근데 이제 몇 년치라고? 36년치. 근데 똑같은 한 개 단원이야? 그러면 구한말보다 일제강점기가 어떻겠어? 좀 더 촘촘하겠지, 시간 틈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자체가 킬러 파트야. 이해했니? 자, 먼저 다시 해볼게. 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계기. 다시 뭐라고? 지금 이제 조금씩 눈치채야 돼. 내가 초록색으로 쓰고 있는 게 뭐야? 세계사예요. 이해했어요? 봐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계기는 뭔데요? 다시 뭐라고? 하나 더. 그렇지! 1, 2차 대전이요. 다시 뭐라고 얘들아? 1, 2차 세계대전. 다시. 그러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한국사인 일제강점기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시기에 전 세계적인 이벤트 두 개 뭐랑 뭐가 터졌다?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맞아? 라고 잡을 수 있게 돼.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시 해볼게.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쉽게도 나랑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나랑 처음부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내가 검증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원래 한국사라는 걸 처음 공부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가장 큰 뼈대가 필요해. 너네들 한국사 관련 시험 문제는 크게 유형이 3개밖에 없거든. 몇 개라고? 3개? 첫 번째, 들어보면 되게 쉬워. 웃길 거야. 첫 번째,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맞지? 두 번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맞지? 근데 이걸 1, 2, 3, 4, 5번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놓고 1번은 기역, 2번은 기역, 니은, 3번은 기역, 니은, 리을. 이때 OX 하나 잘못해서 틀리는 거. 그래서 2번과 3번 놓고 고민하다 찍어서 틀려가지고 선생님이 이건 실수예요. 자,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이런 형태로 공부를 어설프게 했을 때 50점대, 60점대로 그냥 호롱 내려가거든. 지금 한국사는 자, 하나야. 너희들 고등 한국사는요, 너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외우세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1등급과 2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너네 무조건 다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나는 거고요. 이 기역, 니은, 디귿의 이 디귿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아무도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문장을 갖다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딴 걸 왜 시험으로 냈지? 너네 틀리라고 낸 거거든. 한국사 그래서 어렵거든. 근데 그 다음 3번째 유형이야. 몇 번째라고? 자, A, B, C, D, E, F, G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혹은 자,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 3번째로 일어난 사건을 고르시오. 혹은 마지막에 이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기 중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고르세요. 맞아? 그때 이 안에 들어갈 축들, 이 아이들,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보통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틀의 뼈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뼈대. 봐봐, 내가 검증해볼게. 고려를 5개의 축으로 나눠봐. 어떻게 나눌 거야? 니네 배웠으니까 알 수 있어야 돼. 고려는 뭘로 나눴어야 돼? 귀족 이름이요. 뭐라고요? 귀족 이름. 첫 번째 귀족, 지방호족. 그래서 고려 초기. 그 다음은 문벌귀족, 고려 전중기. 그 다음은 무신직공기. 그 다음은 원간섭기 권문세족. 그 다음은 고려말 신진사대부. 봐봐, 5개만 잡을 수 있었으면 이 칠판 하나에다가 고려 시험법이 전부 다 때려 넣을 수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조선은? 조선은? 도대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한 거야? 뭐 시험 어떻게 봤어, 이게? 왕 이름이요. 뭐라고? 왕 이름? 볼래? 내가 한번 해볼게.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까지 끊어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의 업적을 외워라. 조선 초기.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볼까?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사대에 걸쳐서 사화가 일어났다. 그럼 조선 중기 사화. 맞아 아니야? 맞지? 여기다 사화는 몇 번 있다? 4번 있다. 무호갑자 기미울사. 무호갑자 기미울사. 맞니?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선, 광, 인, 효. 이거 뭐야? 양난 시기. 뭐라고? 양난. 그럼 선조 때 외란, 인조 때 호란. 그 사이에 중리배교. 그 다음은 친명배교. 아이씨 미안 국벌론이다. 맞니? 봐봐. 그럼 그 다음 뭐야? 현, 수, 경, 영, 정. 이게 뭔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사회발전. 맞아? 그 다음은 순, 선, 철. 3대 60년 세도정치. 그러면 조선 끝. 그 다음은 고순. 그럼 뭐가 돼? 3단원 구원말. 맞아 아니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가르쳐줄게. 너네 중학교는 나왔지? 혹시 나 검고 출신이다 손들어. 나 검정고시 출신이다. 없어요? 중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한국사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학교 때 한국사는 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구성돼요. 몇 단원이라고? 1단원부터 6단원. 근데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여기까지예요. 철종까지. 그리고 보통 대다수의 학교는 중3 때 보통 한국사를 배울 거고 한국사 2학기 때 배울 때 시험법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6단원. 뭐라고? 6단원 하나에 지금 우리가 붙이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거든. 그 세계 역사를 다 때려 넣어서 그냥 소개하듯이 그냥 잠깐 정리만 해놓는데 그걸 하고 넘어오는 친구도 있지만 다수의 학교들은 버리고 넘어와요. 그게 교과과정 자체 목표. 중학교 때는 정근대사를 집중하고 고등학교 때는 근현대사를 집중하자. 이거였거든. 이해했니? 그리고 너네들 다수는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워본 적 없이 고등학교로 와버린 거야. 근데 고등과정 자체는 뭐냐? 중등과정에서 이미 배웠다는 걸 전제하에 심화를 얻는 과목이거든. 근데 배운 게 없이 심화까지 때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거지.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각 학교 전교 1등들이 몇 명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딱 이거야. 한국사 1등급 맞으려면 과학 공부하는 시간에 최소 5배는 쏟아부어야 그나마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쓰레기 같은 과목이에요. 외울 게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뼈대가 없어서. 마찬가지 중학교 때라도 그러면 뭐야 조선을 배웠어야 되잖아. 그럼 조선은 이 이름들이 바로바로 나왔어야 돼. 이렇게 배웠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심화된 것만 얹어서 공부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없이 맨 땅에다 공부하려니까 중간고사부터 개무너졌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내가 검증 한번 더 해볼게. 구한말은 어떻게 나눴어야 돼? 구한말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어. 60년대 뭐라고? 그럼 키워드는 흥선대원군. 그럼 뭐야? 통상수교거부정치. 그러면 70년대 뭐야? 항구를 열었다. 개항. 그럼 뭐가 돼? 강화도주야. 그럼 80년대 뭐야? 개화정책. 그럼 조미수 통상주야. 그리고 근대화운동 1이라고 해서 이모군란갑신정변. 맞아? 그러면 90년대 근대화운동 2. 그래서 뭐야? 동학농민운동부터 대한제국까지. 그러면 1901년부터 10년 뭐가 돼? 국권배탈과정. 봐봐. 뼈대를 잡으니까 하나가 다 보이지. 맞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뭐다? 일제강점기의 뼈대야. 뭐라고? 내가 일제강점기는 뼈대하고 세계사를 같이 녹여버릴 거야. 알겠니? 한번 봐봐. 자, 일제강점기는 몇 년치라고? 36년. 그래서 뼈대가 해봤자 3개밖에 없어. 몇 개라고? 3개. 그중 첫 번째를 1910년대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내가 지금부터 거대한 표를 하나 만들 거야. 알겠지? 따라서 다 망해도 난 책임 안 져. 잠깐만. 좀 부족하겠는데? 1910년대. 그리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통치 방식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시 뭐라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름을 붙일 거야. 조선으로 치면 뭐 초기, 전기, 중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케이? 자, 일본은 처음에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어. 뭘로 했다고? 힘으로.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이해했어? 그래서 이 시기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야? 힘으로 모든 걸 하는 통치. 뭐라고 붙일 거라고요? 부단 통치. 뭐라고 한다고?
무단통치. 다시 뭐라고? 무단통치. 마찬가지. 정치가 있으면 그다음 뭐도 있어야 돼? 경제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경제수탈. 뭐라고? 경제수탈. 일본은 우리한테 10년대 뭘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돈을 뺏었니? 이런 거 할 거거든. 그리고 10년대를 대표하는 경제수탈 정책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 가르쳐 줄 거야. 뭐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하나 더 회사령이라는 거 가르쳐 줄 거야. 뭐 가르쳐 줄 거라고? 회사령.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기만 했겠어? 안 당하려고 발버둥 쳤겠어? 안 당하려고 발버둥 쳤겠지. 그 발버둥을 뭐라고 할 거야? 독립운동이라 하겠지. 뭐라고 할 거라고요? 독립운동. 자, 다시 지금은 최전환이 대형으로 이 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따가 쉬고 나면 지워서 이 표를 다시 만들어서 자세하게 채울 거예요. understand? 자, 다시. 그러면 1910년대. 그 다음은 이름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1920년대. 뭐라고? 네, 어떤 큰 계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라고? 계기.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유관순 누나. 사건 이름은 유관순이랬어. 사건 이름은 3.1운동. 다시 뭐라고? 3.1운동.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생긴다. 3.1운동 언제 일어났어? 아이고. 뭐라고? 1919년. 곡소리 났다. 아이고. 1919년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요 시기에 일어난 전 세계적 이벤트. 아까 말했어. 뭐 있다 그랬어? 1차 세계대전 몇 년에 터졌는데? 1914년부터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물어볼 거야. 1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 한국사에 끼치는 영향을 가르쳐 줄 거야. understand? 자, 1차 세계대전을 이긴 나라들, 승전국들이 진 나라들, 패전국들을 조지려고 어떻게 조져야 될지 회의를 했어. 그 회의 이름은 파리 강화회의. 뭐라고?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 중 하나였던 미국, 어디라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책임져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라고 짓걸었다. 그걸 뭐라고 불러? 민족자결주의. 뭐라고? 이 민족자결주의는 원래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고? 진나라 패전국들한테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라고 한 말인데, 이걸 듣고 누가 감동을 했으면? 우리 조상님들.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3.1운동. 봐봐, 세계사가 움직이니까 한국사가 움직이는 거 맞아요. 맞지? 그럼 두 번째. 자, 원래는 승전국이었어야 돼. 뭐라고? 승전국. 근데 전쟁 도중에 이탈해버렸어. 왜냐면 나라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나라 이름은 뭐였고 지금 내가 말한 나라 러시아. 어디라고? 러시아. 바뀐 나라 이름은 뭔데? 소비에트 연방주의공화국. 줄여서 소련. 그러면 뭐가 출현한 거야? 사회주의의 출현. 뭐라고? 사회주의의 출현. 이 한국사에 영향 끼쳐 안 끼쳐? 끼칠 거야. understand? 이해했어요? 이게 10년대 역사야. 그리고 1차 대전이 우리나라에 영향 끼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다시 20년대 일본은 우리를 힘으로 하던 통치에서 뭐로 바꿔주겠다? 문화적으로 바꿔주겠다. 뭐라고 할 거라고요? 문화통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비워놨지만 이 비워놓은 것들에 뭐가 들어가겠어? 실제 통치 방식의 모습을 써주겠지. 이해했니? 다음 20년대를 대표하는 경제 스타일 정책. 산미증시 계획이라는 거 할 거야. 이름 뭐라고? 산미증시 계획. 그다음 해사령 철폐 그리고 신고제 전환 이런 거 배울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여기까지 하면 벌써 몇 년대라고? 20년대.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20년대 독립운동은 미리 보여줄게. 둘로 성격을 나눌 거야. 몇 개로 나눈다고?
둘. 20년대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하는 독립운동. 뭐라고? 그 다음 해외에서 하는 독립운동. 뭐라고? 해외. 국내에서 하는 독립운동은 이걸로 쓸 거야. 이거 뭐야? 머리. 그럼 뭐야? 지식으로 승부 볼 거야. 뭐로 승부 본다고? 지식. 근데 해외 독립운동은 이걸로 승부 볼 거야. 그럼 뭐야? 무장투쟁. 뭐라고? 그럼 이 무장투쟁이 또 종류가 둘로 나뉘어. 하나, 군대 만들어서 가자. 그럼 뭐가 되고? 독립군운동. 뭐가 된다고? 독립군운동. 하나, 자, 폭탄 배달하자. 그럼 뭐가 될 거야? 의거활동이라는 게 될 거야. 뭐가 될 거라고? 의거활동.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여기야. 이거 제일 중요해. 진짜 잘 들어야 돼. 계기. 20년대 다음은 당연히 사람이면 맞추겠지. 20년대 다음은 당연히 뭐여야 돼? 이걸 우리 32후라고 내가 일단 이름 붙일 건데 뭐라고? 32후라고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갈 때의 계기이자 잘 들어.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사건 이름 세 글자야. 이름 뭐야? 2차 세계... 잠깐만. 나 중학교 때 1, 2차 세계대전 세계사 못 배웠었어. 학교 신고해요. 좀 타격이 커요. 1, 2차 대전을 못 배운 상태에서 근현대사를 진짜 배우기 힘들거든. 하다못해 팁 하나를 주면 너네 만약에 중학교 교과서 아직 안 버렸으면 그 1, 2차 대전 파트하고 그 뒤에 있는 파트는 세계사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 정말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그게 얘한테만 도움되는 게 한국사 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통사한테도 도움될 거야. 이해했어? 해보면 알아. 이번에 방학 때 배워보면 알아. 자 다시 어쨌든 2차 세계대전에 배경이 되는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대공황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자, 대공황 1929년에 있었고요. 미국이에요. 어디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줄게. 미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떡락해버린 거야. 완전 개폭망해버린 거야. 주식이 다 마이너스 99% 찍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미국이 망했는데 왜 전 세계가 움직여? 미국에 투자해놓은 누구도 망한 거야? 유럽 분쟁이들도 망한 거야. 그럼 봐봐. 미국과 유럽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거든? 맞아? 그러면 걔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뭐야? 식민지요. 맞니? 그럼 그 식민지들도 싹 다 경제위기 오는 거 맞아 아니야? 전 세계가 다 같이 한 방에 폭망해버리는 사건. 최초의 사건이야? 그 사건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 대공황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한번 보여줄게. 우리 통합사회 3단원에 이 통사 2, 3단원에 경제 배울 거거든. 뭐 배운다고? 그때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 뭐 배운다고? 자본주의 전개 과정. 그중 자 봐봐.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때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기반 사상은 애덤 스미스. 누구라고? 그럼 애덤 스미스 사상 이름 뭐지? 인비지블 핸드. 뭐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니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수요 공급 곡선 배웠어 안 배웠어?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의해서 알아서 움직인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동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누구도 간섭하지 말아라. 맞아 아니야? 맞지?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주의. 문제점은 애덤 스미스의 국보로는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자, 공급만 고려했다. 왜? 애덤 스미스의 책 이름이 뭔데? 국보론. 국가의 부를 늘리려면 물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 공급만 늘리면 알아서 된다. 이해했어? 근데 그게 폭망을 해버렸다고. 왜? 국가 내부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다? 하루 18시간 일하고 두 끼 먹을 돈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했던 거다? 식민지. 근데 식민지는 뭐 호그와트 마법학교야? 돈이 막 무한대로 샘솟아? 삥 뜯고 뜯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니? 고갈되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을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지. 그래서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거야.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시장에 돈이 없으면 시장에 돈을 찍어내면 된다. 사람들의 물건 살 돈이 없으면 그 물건 살 돈을 정부, 국가가 주면 된다. 그걸 뭐라고 하게?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케인즈. 누구라고? 그걸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미국의
수정자본주의. 뭐라고요? 봐봐. 세계사랑 같이 물리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영국과 프랑스. 어디라고? 당시 전세계 티어 1티어 국가들. 왜? 식민지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식민지와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밖으로도 안 나가고 안으로도 안 들어와요. 블록경제. 뭐라고? 블록경제.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미국처럼 찍어낼 돈도 없고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도 없어. 그래서 선택한 방법. 국가를 위해서 누가 희생해라? 국민이 희생해라. 어떤 형태의 희생이다? 강력한 군대 형성에 대한 희생. 그러면 그 강력한 군대로 뭐 하면 된다? 옆집 가서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돈을 가지고 오면 이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 이걸 뭐라고 하게? 이게 전체주의예요. 뭐라고?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라.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해라. Understand? 이 순수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파시즘. 이 파시즘이 이탈리아 무솔리니. 다시 뭐라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양념을 좀 더 쳐요. 우리 독일 게르만 백인들, 아리아인들이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유태인들 때문이다. 그것들 싹 다 갖다가 조져버리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키우면 된다. 이게 히틀러식 파시즘. 그래서 나치즘. 뭐라고? 나치즘. 근데 요게 전 세계 세 개를 움직인 거거든. 첫 번째 이탈리아, 두 번째 독일, 세 번째 일본. 어디라고요? 일본도 뭘 만들었다고? 전체주의. 우린 지금 세계사 배워, 한국사 배워? 한국사.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다가 뭐만 쓰면 돼? 일본식 전체주의 이름이요. 뭐라고? 일본식 전체주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군대가 국가의 그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되는 정책. 군국주의. 다시 뭐라고? 일본 군국주의의 출현. 다시 뭐의 출현이라고? 군국주의의 출현.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생겼어. 봐봐. 강력한 군대를 키워서 해결하겠다 그랬어. 맞아? 그러면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 전쟁이요. 뭐 한다고요? 그 전쟁의 이름이 세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1931년 만주사변. 다시 뭐라고? 31년 만주사변. 다시 뭐라고? 31년 만주사변. 다음 두 번째 37년 중일전쟁. 다시 뭐라고? 37년 중일전쟁. 한 번 더 뭐라고? 37년 중일전쟁. 다음 세 번째 41년 태평양전쟁. 다시 뭐라고? 41년 태평양전쟁. 내가 지금 말 따라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 다 누군지 체크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있다가 내가 문답했을 때 대답 못하면 그 사람들은 쉬는 시간 없습니다. 다시 전쟁 이름 세 개. 첫 번째 뭐라고? 31년 만주사변. 두 번째 37년 중일전쟁. 세 번째 41년 태평양전쟁. 외워야 돼. 이거 진짜 베스트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일본은 이런 거대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 물자. 맞아? 그래서 한반도를 뭐 할 거다? 보급기지로 만들 거다. 한반도 전체를. 이해해서 그게 경제 수탈 정책으로 분류할 거야. 병참 기지화 정책. 다시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 하나 더. 만주사변은 일본이 가볍게 이긴 전쟁. 그래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 37년 중일전쟁. 이 정도 되면 어때? 일본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총력전. 맞아?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법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 법 이름을 38년 국가총동원법. 다시 뭐라고요? 38년 국가총동원법. 다시 뭐라고? 38년 국가총동원법. 국가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이 국가총동원은 어디에 대한 국가총동원? 일본 본토에 대한 국가총동원이기도 해. 그러면 일본 자국민도 쥐어짜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반도 사람들 쥐어짜 안 짜? 더 심각하게 쥐어짜겠지. 그리고 그 모습이 뭐까지 이어지냐?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될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통치 모습인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 Understand? 자, 봐봐. 그리고 쭉 내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어. 그러면 봐봐.
이 표가 뭐야? 일제강점기 전체에 대한 흐름표요. 원래 내가 이 표를 언제 쓸 건데? 직접 보충 수업할 때요. 이해했어? 이 표 안에 일제강점기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는 싹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해했니? 그리고 이따 요거 다음 타임서부터 이 표 저기서부터 다시 쓸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사건 다 설명해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이 될 만한 표 전체를 오늘 안에 다 수업해 줄 거야. 오케이? 물론 이 밑에 있는 독립운동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따가 수업 얘기는 해줄 거야. 근데 이걸 다 수업할 수는 없어. 방학 동안에는. 틀만 만들어 줄 거야. 알겠어? 하지만 위에 있는 통치 방식하고 경제 수탈은 자세하게 다 해줄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몇 단원이라고요? 3단원이요. 몇 단원이라고? 3단. 아유 미안해. 4단원이지 이제. 몇 단원이라고? 4단원이요. 근데 한국사 2도 단원이 몇 개 있지? 3개예요. 몇 개라고? 3개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다음 역사 이름 뭐라 그랬지? 일제강점기를 내가 통사 2의 1 혹은 그냥 지금 가칭 4단원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 다음 단원 이름 뭐야? 두 가지로 불러요. 첫 번째 현대사. 뭐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현대사는 어느 나라의 역사야 이제? 여기 붙여야 되는 나라 이름. 다시 어디라고? 대한민국. 여긴 그래도 사람이 좀 많네. 내가 일요일날 이 수업하는데 빡쳐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 제일 중요한 나라 이름 뭐야? 그랬더니 어떠세요? 중국. 그래서 짱깨 새끼 뭐라 이랬더니 북한? 이러더라고. 어디라고 얘들아? 대한민국. 그럼 여기서 유의미한 숫자 3개를 물어볼 건데 이거 대답 못하면 이제 사람 아니다. 첫 번째 숫자 뭐 써야 돼? 아니지. 시작 시점. 시작 시점. 당연하지. 몇 년이면 45년 8월 15일. 맞아? 그러면 두 번째 대한민국 사람 맞으세요? 맞아요? 대한민국이야? 언제 만들어졌어? 대한민국 언제 만들었어? 내가 이거 맞추면 지금 당장 쉬는 시간 준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찐 대한민국인이다. 나는 윤봉길과 안중근의 피를 이어받은 찐 한국인이다. 없니? 다 같이 사이좋게 손 붙들고 니혼진 데스까? 아? 1948년. 다시 뭐라고? 이거 오늘 설명 듣고는 평생 기억해야 돼. 정말 가슴 아픈 얘기야. 알겠어? 대한민국 언제 만들었다고? 1948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며칠이라고? 왜 가슴이 아파? 센스가 있으면 맞출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원래 나라를 찾았어. 그걸 인디펜던스 데이.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광복절. 맞아? 그러면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원래는 어떤 명절이 더 있었어야 돼? 건국절. 그럼 봐봐. 8월 15일날 광복절하고 8월 16일날 건국절 했으면 이틀을 쉴 수 있었어. 근데 깔맞춤을 탁 해가지고 8월 15일날 다 나라를 확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광복절을 알면서 건국절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요? 다시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상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이상한 의문점. 무슨 의문점? 3년 동안 뭐 했어? 3년 동안 뭐 했는데? 나라 되찾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48년 돼서야 나라를 만들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줄게. 대한민국 역사는요 조금 웃겨.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 한 챕터가 시험 문제 거의 10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시기 이름을 선생님이 가칭으로, 그것도 내가 그냥 만든 거야. 4개로 나눠요. 몇 개로 나눈다고? 4개로. 그 중에 첫 번째, 광복하는 그 시기, 그 45년 8월 15일 전후, 그때 이야기, 그걸 광복기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 광복기. 그 다음, 자,
45년부터 48년까지 어떤 나라 만들 거니? 이러고 싸웠을 거 아니야. 맞아? 이걸 원래는 분단 과정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한다고? 분단 과정. 근데 그럼 이름이 길잖아. 그래서 분단기라고 부를 거야 나는. 뭐라고 한다고? 분단기. 그리고 자 나라를 어쨌든 만들었어. 그럼 대한민국은 나라 만들고 끝나?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걸 건국기 뭐라고? 하고 나야 이제 전쟁 터지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25 전쟁기. 앞배가리에서만 앞부분에서만 이 4개가 들어와. 이해했어? 그래서 좀 앞이 무거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들어가겠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볼게. 대통령 이름 순서대로 다 말해봐. 이승만 몇 대 대통령이야? 3대? 뭐 1대는? 2대는? 네가 맞을 대수는? 2대. 자 다시 그러면 두 번째 돌발. 현직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이야? 20. 응? 22대? 22대. 이따가 만약에 틀리면 넌 22대 맞는 거야. 알겠지? 이건 그래도 돼. 다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 있어? 봐봐. 아까 조선에서 내가 미리 검증해줬어. 조선시대 나라 이름, 그 왕 이름만 알아도 조선 전체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 맞아?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를 정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축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통령. 근데 대통령 이름으로 정리가 안 되는 파트는 어디였던 거야? 맨 앞파트. 그래서 맨 앞쪽 파트만 따로 내가 4개의 뼈대를 잡아주는 거고 그 뒤에는 뭐야? 대통령 이름으로 하면 돼요. Understand?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 가져가서 뒤에 대통령 이름 다시 한번 써주기는 할 건데 말로는 같이 해볼게. 따라 읽어야 돼. 알겠어? 자, 1, 2, 3대. 아, 아니다. 어차피 저기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 여기다 그냥 써줄게 지금. 자, 1, 2, 3대. 이승만님. 다시 뭐라고? 자, 4대. 윤보선님. 누구라고? 이분을 몰라서 우리가 잘 못 세는 거거든. 알겠지? 다음 5, 6, 7, 8, 9대. 다시 뭐라고? 박정희님. 뭐라고? 자, 10대. 뭐라고? 최규환님. 뭐라고? 최규환님. 혹시 나 영화 서울의 봄 본 적 있다 좀 들어봐. 거기 나오는 대통령이 이분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 서울의 봄 봤으면 알겠지? 그 문어 주인공 이름. 다행이네. 영화배우 이름만 안 하네. 13대 누구야? 노태우님. 14대 김영삼님. 15대 김대중님. 16대 아 길어. 노무현님. 17대 이명박님. 18대 박근혜님. 아니 그냥 숫자를 조금 강하게 말했을 뿐이야. 뭔가 다른 의도는 없었어. 다시 19대 문재인님. 20대 아이고 이거 무슨 쓰나. 자 21대 한지. 22대 나 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봐. 금방 아까 22대에 맞는 사람 누구였지? 22대 맞을 사람? 여기서 두 가지 알려줄게. 우리보다 역사가 헛방적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 70몇 대 정도 될 거야. 그럼 미국 애들은 역사 공부할 때 뭐 외워야 돼? 대통령 이름 70몇 명 외워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들은 또 건방져. 우리는 대통령들이 친절하시잖아. 이름이 몇 글자야? 3글자. 4글자인 분도 없어. 우리는 뭐 남궁옥부 막 그런 거 없잖아 지금. 맞지? 깔끔하게 3글자. 근데 미국은 뭐라고? 뭐 루즈벨트도 원래 앞에 뭐 시어도어 루즈벨트? 앞에 8글자야 아마. 맞아? 근데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분 누구가 계셔 우리에게는?
읽어. 몇 대? 5, 6, 7, 8, 9. 야, 현직 대통령이 이제 21대인데 원래는 우리 21명을 넣었어야 되는데 맞지? 근데 한 분이 5개를 먹었어. 4분의 1을 혼자 했어. 이름 숫자 8 줄어들잖아. 맞아 아니야? 거기에 여기 누구야? 1, 2, 3 이승만. 그리고 11, 12 천두환. 봐봐. 그러면 사람 이름 3명으로 절반 쳐먹는 거야 지금 우리.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파트는 이 대통령 이름 외우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외우게 시키고 뼈대 잡으면서 수업하고 나니까 서술형 7점짜리 문제로 대통령 이름 역대 대통령 싹 다 쓰세요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해야 돼. 사람이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 할 거면? 싫으면 저기 대지랑 놀러 북쪽으로 가던가. 이해해서 거기는 3명밖에 없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끝! 얼마 깔끔해.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왔어. 다시 이거 읽어. 이거 읽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두 글자. 딕테이터. 뭐라고 하지? 독재. 뭐라고? 독재. 독재로 좀 더 어려운 말로 권위주의 사회. 뭐라고? 권위주의 사회. 그러면 권위주의에서 뭘로 바꾸면 돼?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민주화 과정.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민주화 과정. 뭐라고? 그럼 민주화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민주화는 정치잖아. 정치 파트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경제 파트. 그럼 경제가 있어야지. 그럼 정치 경제에서 그 다음은 뭐 있어야 돼? 교육 파트, 사회 파트, 문화 파트, 인권 평등 과정 막 그때 막 나오겠지. 맞아? 여기서 이제 알려줄게. 원래 작년까지 니네 선배들까지는 전군대사 1단원, 구한말 2단원, 일제 3단원, 현대사 4단원으로 깔끔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중간기말 하면 됐었어요. 이해했니? 근데 우리는 단원이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나가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맡은 학과가 한 15개 정도 되거든? 근데 방향이 다 달라 지금. 그래서 어떤 아주 친절한 학교는 1단원만 깔끔하게 나가고 2단원은 깔끔하게 버려버리고 3단원으로 넘어간 학교도 있어. 경우의 수 1. 그 다음 1단원하고 2단원 1, 2챕터까지 끊고 2단원 3, 4챕터부터 3단원까지. 그게 다수 학교야. 2번. 그리고 3번 1, 2단원을 싹 다 묶어서 시험을 때려 부어버리고 3단원부터 단독으로 나간 학교도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는 우리 현대사. 뭐라고? 현대사가 5단원과 6단원. 뭐라고? 과 6단원이에요. 5단원이 아니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현대사 중간 어딘가까지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하나만 공부할 때 대가리 뽀개질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현대사까지 얹을 수도 있다는 거. Understand? 자, 우리 지금 이거 방학 동안 하는 수업은 3회분이지. 오늘 포함해서. 맞지? 일단 내가 오늘 수업은 일제강점기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조금 갈라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일제강점기 일부를 수업하고 그 뒤로 현대사 들어갈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세 타임밖에 수업을 못하긴 하지만 세 타임 안에 내가 이 전체에 대한 흐름을 지금 얘 잡아주듯이 뼈대 잡으면서 중요한 거 잡아나가는 거 해줄 거야. Understand? 다음 교재 한번 봐줄게. 아직 못 받은 사람? 늦어서. 중간에 교재 볼 필요가 없어서 느껴준 거야. 거기 지금 첫 번째 한번 검증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장에 뭐라고 돼 있어? 무단통치라고 해놓고서는 1차 세계대전 나왔지. 맞아요? 그 다음 헌병경찰제라는 거 나왔지. 이게 무단통치 통치 방식이거든. 근데 그리고 쭉 다음 네 번째 장, 네 번째 문단 보면은 회사령이라는 거 나왔지. 맞아? 그리고 넘기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나왔지. 맞아요? 이 1, 2페이지가 저기 있는 박스 2개예요. 맞아? 맞니? 자, 다음 3페이지 민족 분열통치, 문화통치 이름 있니?
문화통치.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해사랑 표시라고 나오지. 네 번째 문단에 3비정식 계획 나왔지. 맞아? 그러면 3페이지가 이거예요. 두 번째 박스. 맞아요? 맞니? 자, 다음 3.15 운동과 대한민국 입시정보 3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싹 다 여기 파트예요. 1910년대 독립운동. 언더스탠? 다음. 막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어 지금. 나중에 할 거야. 구성을 보여주는 거야. 8페이지. 항해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보이니? 그리고 9페이지. 의열단이라고 보이니 혹시? 그거 8페이지, 9페이지를 합치면 여기야. 해외 무장 투쟁. 맞아요? 다음 10페이지 필요 없고 11페이지 실력 양성운동 민중유일당운동 넘기시고 신간회 13페이지는 필요 없어.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사회사상이니까 해야 되고 생존권 투쟁 15페이지까지 다 합쳐서 여기야. 여기 다 때려 넣을 거야. 이따가 한 번 더 검증해 줄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전시동원 체제. 그래서 지금 이 대공황이라고 나오는 거 보여? 전체주의 보여? 17페이지. 보여요? 그게 지금 이 박스라는 거 알겠어요? 대공황 박스? 맞아? 자,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민족말세 통치예요. 언더스탠? 그럼 이제 넘겨봐. 18페이지에 지원병제, 국민징용령 막 이런 거 나오지. 이게 이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국가총동원법, 이유 스타일, 전시 스타일. 그리고 뒤에 광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나오는 거 있지. 맞아요? 이 페이지가 여기 박스예요. 마지막 박스. 이해했니? 봐봐. 일제강점기 거의 대부분을 이 박스 안에서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지? 난 검증했어. 맞아? 그래서 이따가 10분 쉬고 이거 할 때 다시 이거 크게 만들어서 한다 그랬잖아. 맞지? 다음 주 주간 테스트는 이거 백지 시험이에요. 이해했어? 이 표를 만들어주고 이 표 만든 거 너희들이 외워서 다음 주 첫 수업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뚫어놓고 이 칸만 만들어줄 거거든. 거기다가 채워 넣는 거.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 아씨, 너 뽑힐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뽑?